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자원한 거예요? 아, 제안을 받았죠. 예, 뭐, 너무 좋은 회사였긴 했는데, 거기에 있는데도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약간, 심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느낌? 근데 제가 처음 아나운서가 됐을 때는 언론인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는데, 과연 나는 그러한 언론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진 마이크는 그런 역할을 해내고 있나라는 생각이 진짜 9년 내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갈증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이제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근데도 결정을 바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저희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제 생활을 하니까 네. 옆에도 앉혀놓고 미안하네. 들어가실래요? 이미 그 연애할 때부터 저는 마음을 먹었거든요. 남편의 꿈이 시인이고 내가 꿈이 아나운서면 둘 다 꿈을 이루면서 살자. 근데 다행히 아나운서는 돈이 되고 시인은 돈이 안 되네. 그러면은 아나운서 돈으로 살면 되지 뭐. 거기에 맞춰서 살지 뭐. 이제 그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혼 잘했죠? 자, 그러면 남편 버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덕분에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청춘 시절에 꿈이 2개가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시를 쓰며 살겠다. 그게 첫 번째 꿈이었고, 내가 죽기 전에 멋진 사랑은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2번째 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이 2개 꿈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듣고 싶지 않고요. 처음 제안 받으셔서 만나고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고민했죠. 예, 어느 대목이 제일 고민이 되던가요? 일단 수입도 고민이 되는 거고. 그렇죠. 고민됐죠.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정치 영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는 할까 하는 고민이 사실 많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제안을 이쪽이 먼저 전화를 받았어요. 미안했는지 저한테 바로 전화를 못하고 여기에다가 전화를 해서 여차저차하니 고민정 씨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했는데 저한테 며칠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수입이 없어지니까. 저라는 산을 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죠. 되게 멋진 말 많이 한다. 시인이잖아요. 나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고, 왜냐하면 정치는 싸움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리고 뭔가 쟁취해야 되는 곳이고. 근데 나는 그러한 캐릭터도 아니고 그러한 일을 해보지 않았는데 나를 왜 부를까? 내가 필요하기는 할까? 하던 고민을 하던 찰나에 오히려 그때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고정관념을 갖느냐? 정치라는 영역이 꼭 그렇게 싸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로 인해서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행복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당신은 늘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으니 그걸 그대로 그 안에서 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영역의 무언가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저한테 연락하신 분이 탁현민이요? 네. 교수의 자질에는 한참 부족하죠. 네. 책을 쓰면 나무가 불쌍하고.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얘기를 하고 이제 며칠 동안 얘기를 안 했죠. 근데 그 전에도 작년 여름엔가 한번 언뜻 운을 띄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두 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셨나요? 네네네, 만났죠. 같이 만났죠. 결정적인 게 뭐예요, 결정적인 게? 왜 보냈어요, 나를?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 험한 곳에. 그래, 가자, 이렇게 한 결정. 떨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흔들리는구나라는 느낌. 그런 제안을 받은 순간? 네, 그 얘기를 이제 전해주는 순간 이 친구가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눈동자 흔들어 보세요, 한번.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가면 이제 경제적인 게 좀 어려우니까 저는 그랬어요. 대출 받지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퇴직금이 있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퇴직금이라는 좋은 제도가. 근데 그마저도 중간 정산을 한번 해가지고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넉 달은 버티겠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거의 다 썼어요. 네. 이제 한 달치 전화 받으셨어요, 혹시? 정도만 남아있는데 지금 전화를 못 받고 있어요. 이게 최종적인 결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자 이 결정이 어떻게 난 거예요? 그래 하자 이거는 네. 문재인 당시 이제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였죠. 왜? 만나기 전까지는 네. 내가 그 영역을 할 수 있을까?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내 인생을 걸 만큼 진짜 대단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의 모든 것, 우리 가족 네 사람의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딱 만났는데요. 만나고 진짜 몇 분 얘기 안 하고 홀딱 반해버린 거죠. 얼굴에 또 넘어갔구만. 얼굴 하나 하고 끔뻑끔뻑. 얘기를 한 2시간 정도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처음엔 바쁜 분이니까 할 말만 하고 한 30분 안에 일어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 2시간을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참 고마웠고 그리고 자리 약속을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당신이 나의 손을 잡아주면 어떤 자리를 주겠다. 거기에 많이 당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또 감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리를 안 줘서. 만약에 자리를 저에게 약속을 했더라면 되게 실망했을 것 같아요. 저는 시인을 선택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라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이죠. 돈은 안 밝혀도 명예와 권력을 밝힐 수는 있잖아요. 권력은 아니고 명예. 얼굴을 밝힐 수도 있지 얼굴. 얼굴, 그렇죠. 저는 부인을 못하겠네. 그러니까 남편분은 그러면 당시 문재인 후보의 어떤 말이 넘어간 거예요? 같이 넘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의 그 정치인들은 약간 그 드센 기와 어떤 권위와 이런 것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그분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게 참 좋았고. 진짜 존경할 만한 어른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정치인을 떠나서 대통령을 떠나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다니 그리고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참 흥분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계속 TV조선 분위기로 갑시다. 야구단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맨 앞줄에 있는 분이 왜 문재인 팀에 합류를 했을까? 본인이 자원한 거예요? 아니면 제안이 온 거예요? 제안이 먼저 왔었어요. 제안이 왔다 하더라도 역시 또 얼굴 때문에 합류했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안이 왔어도 이게 이제 정치인을 돕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팬들 중에는 문재인 지지하지 않는 더구나 사람들도 그렇죠. 많을 텐데. 부산에는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있고 절반 가까이. 이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부담 안스러웠다면은 좀 거짓말이고요.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더문캠에 이제 김사대 부단장님, 유세단에 계시는 분을 만나게 됐었는데 그분께서 연락이 오셨거든요.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해보자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사회적 약자 문재인이요? 네. 이제 거기서 고민을 많이 하고 좀 이제 용기를 내서 하게 됐어요. 정치인 그리고 대선을 돕는다는 거는 이제 이게 딱지가 붙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업에 지장을 끼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평상시에 지지하거나 관심이 있는 정치인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정치에 크게 관심이 있지 않았었어요. 예. 제가 하게 된 계기가 저는 이제 20대 중반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이제 주권 행사도 이제 일이 바쁘다는 핑계라면 핑계라지만 제대로 한 적도 없고 또 이제 광장에 모인 민심을 보고 정말 나가서 같이 함께 하고 싶었는데 또 같은 이유로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일도 못 갔고. 네, 예. 이런 제안을 받고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좀 결심을 하게 정치는 몰랐는데 그럼 문재인 당시 후보는 알았어요? 그렇죠. 제가 저번 대선 때도 투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든가 그게 아니고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 뭐 지난번에도 투표, 뭐 이 정도? 저는 일단 그래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항상 저는 이제 치어리더에 대한 인식이나 개선에 대해서 많은 인터뷰를 해왔었고, 좀 약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정말 제가 이거를 참여하게 돼서 조금이라도 좀 기여가 된다면이라는 생각으로 좋은 의도로 참여를 했지, 또 많은 분들이 제가 돈을 받고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 돈을 안 받았어요? 네. 이게 또 무료한 거예요, 이거? 네, 자원봉사입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신 그분이 참 사회적 약자이면서 마치 불우이웃 같은 이렇게 막 마음껏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랬어요? 기분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았어요? 뭐 그런 식으로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아니고,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그런 여태 살아오신 삶을 보고 존경하는 분이기도 했고요. 도와드리고 싶었죠. 왜 좋아하고 존경하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부산에서 행사장에서 한번 뵀었거든요. 네. 좀 약간 워낙에 인파가 좀 몰려서 제가 조금 멀리서 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들을 막 이렇게 안아주시고 하는 모습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정치인의 이미지랑 정말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드러우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얼마 전에 한 인터뷰 중에서 일부분인데 그런 모습에 의해서 제가 친할아버지가 생각이 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정말 엄청 욕을 먹었었거든요. 이게 대통령이 친할아버지 뽑는 거냐고. 정말 앞뒤 말 싹 다 잘라먹고 그 부분만 이제 보시고. 아, 친할아버지? 네, 아, 저는 왜 그 잘못된 건가요? 저 친할아버지가 좋다라고 한 건데 잘못된 건가요?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는 가까이 접해볼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네, 이번에 덕분에. 그거 어떤 사람이든가요? 정말 저는 예전에 잘 몰랐을 때는 정치인이라면 정말 다가가기 힘든 그런 존재고 좀 딱딱한 이미지잖아요. 제가 본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말 부드러우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정말 강하게 박혀 있었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도 연설하고 하실 때 보면은 또 강인함이 있으세요. 또 반전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얼굴 때문이야, 얼굴 때문에. 감동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 경선 때 조국 교수님과 함께 뵌 적이 있어요. 입에서 조국이란 말이 나오면 일단 반응을 한번 봐요. 태국이라고 했어요, 태국이라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때 이제 교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이제 같이 셋이서 이제 같이 걸어갈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교수님께서 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른 척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정말 제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이 친구는 이제 치어리더에 대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인식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분이라고 설명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자세하게? 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진짜 저를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구나라고 정말 놀랬고 감동을 받았고, 정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데 그 양반 특기예요. 네. 정말 혼자 알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챙겨주는 거. 네, 네. 국민들의 소리도 정말 진심으로 잘 우선 들어주시고. 저부터 이야기부터. 문재인 전 대표한테 왜 넘어가셨어요? 식당 하는 게 참 다 좋은데, 꽁수를 얻어먹고 다 좋은데, 가장 안 좋은 게 손님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나 그냥 집에 있는데 누구 보자 그러면 안 봐 그러고, 뭐 안 나가면 되는데, 손님 들어오면 쫓을 수가 없잖아요. 오시는 분, 뭐 손님이니까. 뭐 빤히 알죠, 뭐 때문에 오신지. 만약에 무슨 조건을 내걸었으면은 저는 아주 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절하기가. 예, 뭐 시켜줄게. 뭐 됐다고 가시라고. 근데 저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어떻게 해달라 자꾸. 아니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근데 여기 지하철 통로가 있는데 요 앞에 뭐 거린이 있다 봐요. 한 사흘 정도 그냥 지나면, 나흘 정도쯤은 미안해서라도 뭐 다만 뭐 500원짜리라도 1000원짜리라도 줄 것 같아. 거듭되면은 사람이 나중엔 참 공색해지고, 예.
뭐 지금 조건이- 문재인 대표와 거린과의 관계. 적선했다는 건가요, 적선? 뭐 해주세요. 뭐 주세요는 마찬가지. 뭐라고 하던가요, 와서? 야당 마음에 안 들 줄로 안다.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되겠냐? 그 강한 야당 될 수 있게 당신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좀 도와주라. 왜 하필이면 나냐? 나는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인데 왜 자꾸 힘들게 하냐?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계속 그 당내에서 헤게모니 싸움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야당 체질로는 이번 총선, 내년 대선 아무 희망 없다고 이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선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당내 분위기를 좀 바꾸고. 문재인 전 대표 의도는 그러했을 게 당연한데, 네. 본인이 그걸 어느 순간에 받아들인 거예요? 할 수 없다, 나가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분 눈을 한 너댓 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 좀 환장합니다. 예. 아니, 거절하는 게 되게 하여간 그 나쁜 짓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눈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사슴 같은 눈이어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눈이 무서웠다. 독수리 같은 눈이다.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나 말씀하시는 보지 분. 어느 쪽이세요? 아니, 사슴이에요. 사슴이요? 아, 진짜. 진짜. 보통 이럴 경우는 이제 사모님들이 정치를 반대한단 말이죠. 아니, 반대하죠. 엄청 네. 반대하죠. 사모님을 그럼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결국은 뭐 제가 어쩔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내 와이프한테 한번 얘기해볼게. 뭐 와이프는 당장 이혼하자 그러고. 아이, 뭘 미쳤냐고 그랬겠죠. 미쳤냐. 뭐 구속영장 들어가고 생쇼를 하더니 이제 나 식당 아줌마 시키더니 뭐. 안 돼. 근데 뭐 제가 대표님께 드린 말씀은 있고 안 되겠습니다. 직접 설득하십시오. 아니, 문재인 대표하고 사모님하고 만났어요, 이렇게? 그럼요. 그래서 나중에 러브샷까지 했는데 뭐. 사모님은 왜 설득됐어요? 눈 때문에. 사모님이 뭘 하시던가요? 뭐라고 하면서 하자고 그러던가요? 긴 말 안 했어요. 딱 만나서 이제 일단 눈에 감전이 되고. 눈에 감전이 되고. 저한테는 별소리 다 하더니 움찔움찔 하더만은 뭐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 데리고 가십시오. 데리고 가십시오. 데리고 가십시오. 내가 한 26년 써보니까 괜찮은 놈입니다. 근데 허튼 데 쓰지 말고 제대로 써주세요. 예. 그러면서 러브샷 했어요. 그렇게 가까이서 겪어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깜이든가요? 대통령을 보셨잖아요, 가까이서?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 때. 여러 모셨죠? 네.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행정관, 네. 그때 뭐 선임 행정관이 없지만 어쨌든 2급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여러 번 뵐 기회 있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말씀 자료, 하문 자료, 그거 써드리고 병풍 뒤에 숨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원탁에서 밥 먹을 때 병풍 뒤에서 이제 우리 드린 네. 거, 거기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고쳐가지고 각 부처에 지시할 사항 또 만들어서 내버리고. 네. 근데 딱 보면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심지어 대통령 되고 나면 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MB도 이렇게 좀 부리부리하게 보여요.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후광이 보인다고요? 예, 예. 네. 대통령 효과로. 네. 예. 네. 좀 달라요. 되시고 난 다음엔. 네. 뭐 DJ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정말 부처님 같은 게 이렇게 둥그렇게 있습니다. 네. 뭐 문 대표. 아직 뭐 확실은 잘 모르겠는데 네. 분명히 부처님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까면 되는 것 같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를 국민들이 판단할 일인데 본인이 보시기에 까면 되는 것 같다고 보세요? 일단 외모는. 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저희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제 생활을 하니까 네.
옆에도 앉혀놓고 미안하네. 들어가실래요? 이미 그 연애할 때부터 저는 마음을 먹었거든요. 남편의 꿈이 시인이고 내가 꿈이 아나운서면 둘 다 꿈을 이루면서 살자. 근데 다행히 아나운서는 돈이 되고 시인은 돈이 안 되네. 그러면은 아나운서 돈으로 살면 되지 뭐. 네. 거기에 맞춰서 살지 뭐. 이제 그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혼 잘했죠? 자, 그러면 남편 버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덕분에 그 덕분에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청춘 시절에 꿈이 2개가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시를 쓰며 살겠다. 그게 첫 번째 꿈이었고, 내가 죽기 전에 멋진 사랑은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2번째 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이 2개 꿈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듣고 싶지 않고요. 처음 제안 받으셔서 만나고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고민했죠. 예, 어느 대목이 제일 고민이 되던가요? 일단 수입도 고민이 되는 거고. 그렇죠. 고민됐죠.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정치 영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는 할까 하는 고민이 사실 많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제안을, 이쪽이 먼저 전화를 받았어요. 미안했는지 저한테 바로 전화를 못하고 여기에다가 전화를 해서 여차저차하니 고민정 씨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했는데 저한테 며칠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수입이 없어지니까. 저라는 산을 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죠. 되게 멋진 말 많이 한다. 시인이잖아요. 나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고, 왜냐하면 정치는 싸움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리고 뭔가 쟁취해야 되는 곳이고. 근데 나는 그러한 캐릭터도 아니고 그러한 일을 해보지 않았는데 나를 왜 부를까? 내가 필요하기는 할까? 하던 고민을 하던 찰나에 오히려 그때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고정관념을 갖느냐? 정치라는 영역이 꼭 그렇게 싸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로 인해서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행복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당신은 늘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으니 그걸 그대로 그 안에서 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영역의 무언가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저한테 연락하신 분이 탁현민이요? 네. 교수의 자질에는 한참 부족하죠. 네. 책을 쓰면 나무가 불쌍하고.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얘기를 하고 이제 며칠 동안 얘기를 안 했죠. 근데 그 전에도 작년 여름엔가 한번 언뜻 운을 띄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두 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셨나요? 네네네, 만났죠. 같이 만났죠. 결정적인 게 뭐예요, 결정적인 게? 왜 보냈어요, 나를?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 험한 곳에. 그래, 가자, 이렇게 한 결정. 떨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흔들리는구나, 라는 느낌. 그런 제안을 받은 순간? 네, 그 얘기를 이제 전해주는 순간 이 친구가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자원한 거예요? 제안을 받았죠. 예, 너무 좋은 회사였긴 했는데 거기에 있는데도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약간 심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느낌? 근데 제가 처음 아나운서가 됐을 때는 언론인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는데 과연 나는 그러한 언론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진 마이크는 그런 역할을 해내고 있나라는 생각이 진짜 9년 내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갈증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당시 문재인 대표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근데도 결정을 바로 못했어요. 왜냐하면